안녕하십니까. 설명회를 진행할 김수영 선생님입니다. 맨 끝에 보면 저 프로필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고등부 수학을 이제 담당하게 되겠는데, 지금 동백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전을 하다시피 해서 요 6층에 이제 12월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요, 일단 예비고 대상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2024학년도 이제 지금 현재 중3 대상입니다. 그 대입에 대해서 약간 좀 변동 사항이거나 중요 부분들을 찝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 올라가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좀 비슷한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그 대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시랑 정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과목 선택인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선택해야 될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 이제 수능에 나오느냐, 수능에 적용이 안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문계로 갈 거냐, 자연계로 갈 거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은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요.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인서울에 있는 중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일지다 하더라도 상경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미적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학생이 어떤 학과를 진학할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상위 몇 개 대학 빼고는 전부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미적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내일 수능 보게 되는 고3 애들도요,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미적분을 선택할 것인가, 기하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기하와 벡터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벡터가 빠졌어요. 공간 벡터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네. 저기서 네.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요 기하가 만만하니까 기하를 선택하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하는 대학교 자체 자율이기는 하지만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또 평가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 요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추가로 더 들어서 이수를 했으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또 상위권 공과 계열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이수를 명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쿠쿠. 그래서 일단은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대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은 없는데요. 일단은 인서울이나 수도권을 지망하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기하는 이제 이수만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수를 선택 과목으로 거기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야 대학에서 온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만 틀려도 그냥 등급이 몇 등급씩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하는 나중에 지금 현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게 추세가 이어질 건데요. 절대로 미적분을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는 학교에서 그냥 어차피 정량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절대 등급,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수했냐 안 했냐 A, B, C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것만 표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지금 고3 이제 내일 수능 보는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험 대비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집 몇 건 이렇게 풀어 보면은 대부분 점수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등과정 올라가서 이제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요렇게 인문 계열이면 요 정도만 신경 쓰면 되고요. 자연 계열로 진학할 친구들은 요렇게만 신경 쓰면 되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 특강 통해서 한두 번 정도 선행을 해주면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어차피 수시와 이제 정시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수시는 뭐 어차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이제 학생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얘기도 하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1시간 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 중3 학생들부터 바뀌는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이 됐었던 자소서,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참 말이 많았었거든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필도 많았고요. 사실 저희도 그거를 하긴 했지만 학생이 이렇게 대략적인 그 자기 아웃라인을 적어 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 완성을 해줘요. 근데 이게 학생이 직접 혼자만의 힘으로 쓴 거냐, 누구의 힘을 빌려서 쓴 거냐, 이거 차이가 확 나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의 성향에 맞게 이걸 딱 완전 소설을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써주는데 150에서 300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자소서에서 약간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엄마 찬스도 있고 뭐 아빠 찬스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요거 많이 아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교과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비교과 활동도 역시 빠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과, 영재, 발명 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저런 대회들이 되게 많아서 뭐 그냥 뭐 처음 듣는 대회도 많고 상도 뭐 다 주고 막 이래서 그냥 학생부가 풍부해요. 근데 지방 이 수도권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허전해요. 그 학생부 기록란을 보면 참여도 못할 뿐더러 대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돼서 이것도 교과에 대한 수상 내역이 이제 또 폐지가 되고요. 봉사 독서 이것도 역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직접 고3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많거든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막 독서는 뭐 어머니들 많이 아시겠지만 스카이캐슬에서 독서 모임이 있었죠. 백이에요, 백.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돼서 역시 잘 폐지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를 보면 쓸 게 없거든요. 다 빠졌어요. 다 미반영되고 다 빠졌는데 이제 교과서 세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세부 교과 활동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에 쓸 게 없어져서 수업 내용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학생부라는 것 자체가 교과 활동을 얼마만큼 잘하고 우수하게 이수를 했느냐 이거가 목적인데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어머니들 거기 제가 다음 페이지 이거 넘어갈 건데 요거는 좀 더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정시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 중에서 4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수시랑 정시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연결시켜 놓는데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 4페이지 보시면 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서울대에서 이제 2023학년도부터 이제 정시 입시 전형인데 수시 입시 전형도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요 내용은 그거예요. 정시는 이제 수능 100%로 항상 그 대학을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대에서 이제는 교과 성적도 20% 반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울대가 이렇게 하면은 다다다닥 그 밑에 학교들 다 따라가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제 요 이제 교과 항목을 평가하겠다, 20%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교과 세특이 됩니다. 교과 활동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뭐냐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를 하고 그 이제 수업 완성도가 높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얘 잘함. 요거를 잘 학생부에 써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교과서 이제 여기 있죠. 교과서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생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함.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이게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발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토론할 때 막 해야 되고 뭐 수행 평가 이런 거 완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에 수업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의 목적은 사실 선행학습이거든요. 발표만 잘한다고 그 점수 좋은 게 아니라요.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교과에 대한 완성도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발표만 잘한다고 점수 좋게 줄 리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대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단계는 어차피 수능 100%로 이제 정시 얘기로 잠깐 넘어갈게요. 100%를 뽑기는 뽑는데 이게 뭐 학교마다 달라요.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2배수를 뽑는데 뭐 5배수까지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고 나서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요 교과 성적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수능 대비도 잘해야 되지만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현재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딱 보고 정시 모드로 바꿔요. 그게 뭐냐면 학교 시험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근데 이런 학생들이 대학은 잘 가요. 수능으로 가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상담을 이제 부모님이랑도 하고 학생이랑도 하고 해서 길게 해서 이제 결정을 딱 하면은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1년 정도를 더 수능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1년 정도 더 하면 당연히 점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수능 대비를 마음 먹은 친구들은 국영수사과가 거의 다 1등급이 나와요. 이 친구들은 정말 대학을 골라가는 거죠. 수능 정시니까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3학년 뭐 1학기 지나고 중간고사 지나 이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정시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빨리 마음 먹고 남들보다 더 많이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한 바퀴 돌 때 우리는 세 바퀴 돈다. 당연히 점수 잘 나오겠죠. 수능은 되게 정직한 시험이긴 하는데 이제 학교 서울대에서 이제 그거 방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서울대 입시 내용이지만 이게 분명히 밑에 학교들도 다 이제 따라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학교 시험도 학교 내용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과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수능도 그러니까 어머니들 수시에 대한 내용은 많이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수시로 대학 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간단한 예를 들면요. 이쪽 지역이요. 전 이제 동백에서 계속 했었으니까 동백에 있는 뭐 백형고 친구를 예를 들면은 일단 카이스트 고대
한양대를 다 붙은 친구가 있어요. 수시로. 근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제일 낮은 전교 등수가 3등이었거든요. 111, 21, 뭐 3 이렇게 나와서 평점 그 학생부가 아주 화려했죠, 이 친구는. 근데 최종으로는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았어요. 학교장 추천 받아서 대학 가는 게 제일 쉽기는 하지만 전교 1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저랑 이렇게 막 싸매서 어디 대학 쓸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썼는데 다 합격을 하긴 했어요. 이 친구가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한 학교에서 수시로 인서울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잘 가서 뭐 학교장 추천 빼고요. 그 학교장 추천 빼고 인서울에 수시로 잘 가봐야 한 학교에서 1년에 연대 1명, 고대 1명 많이 가면 나머지는 다 지방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시로 해서 지방대 갈 거에는 수능 봐서 인서울 가자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수시를 그냥 다 포기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정시도 지금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다시. 아마 중3 정도 지금 현 중3이면 한 50% 이상 될 겁니다, 아마 정시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수능을 본격적으로 잘 대비해서 수능 봐서 요 정량이니까 요걸로 대학 딱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점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평가가 그 대학 교수들이 봤을 때 나의 자소서 학생부가 몇 점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시는 특목고 애들 뽑기 위한 입시 제도고 일반고는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수시로 지방대 쪽은 갈 수는 있지만 인서울 들어가기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좀 아까 같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요걸 이렇게 유도를 해줬거든요. 너는 절대로 수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생인 거고, 그 일단은 일반고에서는 수시보다는 인서울 쪽을 가기 위해서는 정시가 훨씬 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근데 수시로 가더라도 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시를 1차 합격을 해서 그냥 합격이 아니라 수능을 봐서 그 최저 등급을 맞춰야 돼요. 그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경희대랑 연세대 뭐 요 두 개만 써놨는데요. 거기 보면 뭐 가천대도 있습니다. 요 합이 뭐 두 개 영역 합이 5, 그러면 2등급, 3등급만 맞으면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수시로 경희대를 썼다? 그러면 전교권이에요. 전교권 학생이에요. 근데 수능에서 두 개 합이 5, 2등급, 3등급만 맞으면 되네. 아이, 쉽겠네 이러고 맘 놓고 있다가 요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떨어져요, 절반이. 다들 전교권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못 맞춰서 그냥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등급을 우습게 봤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능에 대한 내용이죠. 물론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이라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또 학생부 교과를 지원한 친구들에 대해서 요 내용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차피 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 합의 5, 뭐 여기 뭐 4도 있고요. 뭐 서울대 서울대는 지금 많이 완화됐어요. 지금 현 중3은 세계 합 7등급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탈락을 많이 하니까 이걸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4학년도부터는 7등급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이게 너무 탈락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 2등급 맞기, 수능 2등급, 3등급 맞기가요, 그 수시로 갈 학생들은 수능 연습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내신 시험 대비만 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가 이제 반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좀 공부해 볼까 이러면 이미 늦어요. 그때부터 해서 2등급, 3등급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시로 가려고 그 전략을 세운 친구들이다 하더라도 수능 대비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도 그냥 안 믿어요. 그러다가 모의고사 봤는데 덜커덕 4, 5등급 나오면 이제 이게 난리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 5, 6, 그 3월달, 5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3월달 성적이 11월달 성적과 일치된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고3 때 처음 보는 모의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이제 3월달인데요. 물론 그건 교육청 모의고사긴 한데 그 점수가 결과적으로는 11월 달에 수능 등급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맞고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전국 단위 고3 애들 대상으로 재수생 빼고입니다. 3월 달은. 그러니까 3월 달에 본 시험 보고 충격받은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할 거고 뭐 잘 본 학생은 더 계속 잘 할 거고 그러니까 점수가 등급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이 패턴은 맞진 않아요. 그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어쨌든 이 최저 등급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마다 계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고3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다 설명 못 드려요.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들 이제 학교 어디 갈지 정했다라면은 그 학교에 대한 그 모집 요강을 보고서 일일이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입시 상담하고 이제 원서 상담할 때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일단 뭐 어머니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시가 됐든 수능이 됐든 어쨌든 학교 교과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요 이제 파트는 끝났는데요. 수능이든 수시든 정시든 간에 일단은 선행을 일단 많이 해놔야 돼요.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저번 그 정부 때 그랬죠. 선행 금지법 나왔었잖아요. 그때 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선행은 자유입니다. 많이 여력이 되고 능력 되는 친구들은 그만큼 많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대학 때 점수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선행은 안 시킬래요라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분명히. 근데 대학 입시를 바라봤을 때는요, 선행은 많이 해두실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일부의 내용은 선행의 답이라는 얘기였었고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간략하게 두 번째 파트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저의 철학이죠. 가르칠 때 철학인데, 어떤 뭔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간 어떤 사고의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제 뭐 학교에서도 변별력 문제가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요. 수능에서는 변별력 문제가 이제 4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문제는요, 학교 시험이나 수능이나 다 처음 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서 봤던 문제다 이러면은 재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본 문제가 나올 건데 그 처음 본 문제가 또 난이도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위권 3등급 정도, 수능 3등급 기준 말씀드리면요, 수능에서 그 어려운 변별력 4문제는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보고 나머지 26문제를 다 맞추면 3등급이에요. 물론 올해 그 9월 모의평가로 봤을 때는 한 3문제 정도 더 틀려도 3등급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능 내일이니까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처음 본 문제일수록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난 수학 잘하니까 풀 수 있겠어 이게 아니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문제를 볼 때 해석과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왜 이렇게 걸리지 계속. 그리고 밑그림 작업, 제가 이제 쓰는 용어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밑그림 작업이 일단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밑그림 작업이라는 건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싹 스케치하듯이 그리는 거예요. 자세한 풀이가 좀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해서 요거 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이제 그 풀이 방향대로 풀이를 이제 끌고 나가면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요거는 뭐 간단한 이거 좀 이따 다시 겹치니까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그 훈련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과 분석에 대해서 이제 요 네 가지 단계거든요. 요 네 가지 단계는 뭐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이거 뭐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수학 문제를 푸는 생각의 순서입니다. 이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뿐인 것인데요. 그 오늘 보면 CQGT라고 거기 있을 겁니다. C가 컨셉, 퀘스천, 기분, 테이큰. 문제를,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이거가 사치예요. 쉬운 문제를 풀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렵고 변별력 문제고 처음 본 문제일 때 내가 이 문제 어떻게든 해석해서 풀어야겠다 싶을 때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어느 파트의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이건 금방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퀘스천 단계인데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봐야 문제 풀이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다음 페이지 가면 제가 예시 문항 하나 드러놨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한 게 결국에는 거기 어머니들 수학 보시면 울렁거리시는 분들 있을 때 그냥 이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글자만 읽으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넓이를 S세타라고 한다. 넓이 구하라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외계 문자들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거의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S세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벌써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 풀이의 방향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누구나 다 생각을 해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풀면 되지. 근데 실전 가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고3 애들은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훈련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봤을 때 S세타 분명히 눈으로 보고 읽었으면서도 그걸 방향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향 설정을 이제 이 2단계, 퀘스천 단계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구하시오 하면은 그리고 넘어가요. 방향 설정이나 밑그림 작업 전혀 없이 그냥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딱 제가 쓰는 용어 다운 사이징, 타겟팅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문제 사이즈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고 막 이만한 문제가 넓이 구하시오 하면 딱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만 구하면 답 나올 것 같아. 요거 하나만 파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새로운 조건을 얻어낸다. 그래서 요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풀이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 밑에 풀이 과정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주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과정을 한 3번 정도 돌면은 풀이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단계를 거치고 있었는데 답이 나와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이해주고 분석할 때 쓰는 가장 기본 해석법이거든요. 뭐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되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그냥 공부한다고 해서 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3등급 잘 나오면 3등급이거든요.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쉬운 문제들 빼고요. 어려운 문제, 변별력 문제를 다룰 때는 철저한 분석과 나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이거 있어요. 보자마자 막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거든요.
모의고사 시험지 고3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A4 용지, A3 용지에 문제 요만큼 있고 다 빈 공간이에요. 변별력 문제 여기가 꽉 차고 모질라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시작한 친구들은 다시 지워요. 시간 다 날아갑니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날아가면 뭐 되돌릴 수도 없고 100분 동안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 날아가 버리면 그냥 시험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막 푼다 되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훈련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은 실전에 가서 자기 성격 나와요. 그냥 막 이러면서 그러고 망해버리는.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수업을 듣든 다른 데서 공부를 하든 간에 절대로 변별력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은 차분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방향을 먼저 하고 타겟팅을 해서 그거대로 먼저 작전을 세우고 풀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꼭 그거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학생들을 가리킬 때 이거를 훈련을 시키느냐, 접목을 시키느냐, 못하냐 요거라서 일단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머니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거기 내용들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예비고일 대상이라면은 이제 제가 이제 12월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긴 하는데요. 본격적인 그 12월 동안에는 어느 예비 과정처럼 저는 진행을 하고요. 1월부터 본격적인 선행을 시작을 하는데 선택지는 뭐 이렇게 뭐 각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능력, 선행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점수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등수학 상위권 학생들은 벌써 두세 번 다 돌았어요. 이미. 그렇다고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두세 번 들은 친구들은 심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 이걸 꼭 무조건 고등수학 상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수학 하를 해두는 게 좋아요. 여름방학이 요번 올해는 좀 이상하게 길어서 4주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2주였었거든요. 이 동안에 고등수학 하 절대로 못 끝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를 한 번 들었다 하더라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여름방학 때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2주? 이건 너무 짧습니다. 뭐 3주, 넉넉 잡아 3주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방학 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요 두 과목을 동시에 듣는 게 제일 좋고요.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 친구들이 수원을 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을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과 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수원이나 수투를 곁들여서 같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은 예비고일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고3 때까지 커리큘럼 싹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요 예비고일 겨울방학,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지나서 겨울방학 때 또 뭘 해야 되는지 이 계획이 없으면요 중구난방에 대해서 막 계획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계획 딱 잡아놓고서 이 계획대로 가야 되고요. 제가 이제 방학 특강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하기 싫어서 이거 다음에 들을게요. 그러면 이미 원래 같이 오던 친구들보다 6개월에서 8개월이 뒤처지는 거예요. 못 따라와요, 이거.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하기 싫어도 그때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3 그 수능 보기 전까지 또는 1학기 기말까지 커리큘럼 계획은 부모님들도 다 짜고 계셔야 돼요. 요거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물론 중간에 수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요게 뭐 여기서 이거 안 해도 된다는데 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을 짜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 짰으면 그 밀고 나가야 돼요. 물론 중간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다. 이거 잠깐 쉴까?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될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야 될지. 작년 같은 경우 예비고일 친구들이 고등수학 상하에다가 수원 듣고 확률과 통계 듣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문과 지원 학생. 확률과 통계는 어차피 4주면 끝나거든요. 수업 전체가.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 친구들은 기하도 이제 4주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강 개념으로 이렇게 곁들여서 듣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예비고일 친구들이. 일단 그 다 상위권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이제 요 정도 커리큘럼, 그리고 뭐 다들 뭐 수학 학원들마다 그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주 6일 수업을 하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때요. 월화수목금토일 나와서 수업 듣고 클리닉하고 해서 이제 요거 한 세트로 해서 이게 학생이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되게 싫어하는데 아침 10시에 와서 밤 10시에 가요. 월화수목금토일을. 예, 이제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저를 괴물 원수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뭐 지역 비하 발언 아닙니다. 요 태성고나 뭐 용인고나 하더라도요. 뭐 만만한 학교가 아니에요. 어차피 상위권 싸움은요. 이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실제로 태성고에서 지금 약대 보낸 친구가 있는데 얘는 동백 사는 애인데 여기 온 거예요. 전교 1등 하려고. 하다 전교 1등 왔는데 보니까 위에 따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과고 가려고 했던 친구들, 뭐 자사고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여기 가면 등급 1등급 나오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 밑에는 또 형편없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은 정말 계획적인 그리고 올바른 선행을 하지 않으면은 뭐 기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그냥 뭐 이쪽 뭐 경기도권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목표로 하게 되면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예비고일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중등부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중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고등과정 선행하는 이 코스가 있는데요. 지금 동백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 제가 어디 갔지?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선행 과정은 지금 10개월 잡았거든요. 10개월 동안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긴 하는데, 지금 이쪽에선 제가 이쪽 선행 이런 건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쪽 친구들의 어떤 성향을 아직 모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2달이면 한 과목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달 기준 잡고 뭐 총정리 기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략 9월 달 정도면은 수원 수투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치동에서도 했었던 수업이고요. 이 커리큘럼은요. 물론 되게 힘들어요, 이거. 근데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경쟁심이랑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뒤처지기 싫으니까. 얘는 미니 테스트 봤는데 얘는 다만 하나 틀렸어?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요 수업 듣는 친구들의 성향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상위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위권이랑 상위권 못 갈 리 없고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 요거 싸움인데, 그래서 이제 중등부 대상으로 제가 요 선행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혹시 주변에 있으면 소개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요거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강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어머니들 질문이나 궁금하신? I wanna stay